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증시 흐름과 거래 동향 등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 종목픽부터 해주실까요? 네, 종목픽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달 되면 항상 우리나라 한반도가 항상 평화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네. 평화롭지 않았던 이유 중에 북한의 우리한테는 좀 명절로 느껴지는 않는데 북한에서는 큰 명절이 있었죠.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네, 김일성 4월 15일인가 그렇죠? 네. 김일성 생일이 있어갖고 김일성 생일 때 즈음에서 북한의 북한의 어떤 정통성과 기계를 좀 보여주는 군사적 도발이 줄곧 있었죠. 예,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주들이 항상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의 성격도 좀 있고 네. 특히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타협의 어떤 도구를 삼아서 북한이 어떤 무력 도발을 항상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관련된 것들을 좀 찾다가 이 실적 시즌과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시점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업종을 하나 픽해 왔습니다. 네. 방산주. 예, 방산 업종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개선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대기업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예, 주하나는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의 지주사면서 또 직접적으로 방산과 수출 무역을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60년이나 된 어떤 방산업체의 대표 기업이면서 이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그러면 한화가 있고 LIG 넥스원이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 원래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생산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상에 갖고 있는 방산업체들이 네. 인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인수를 많이 했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특히 항공 부분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갑차 같은 전투용 차량을 만드는 부분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부터 중공업 부문은 인수를 한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방산의 원재료가 되는 부분, 말씀하신 화약과 추진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원래 사업 영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실적은? 실적은 올해 상당히 이제 예상되는 바가 이제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적 개선을 좀 한 이유가 있고요. 네. 외주 주던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부분도 생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영 자원의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군사 무기를 좀 고도화하는 측면, 첨단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화가 하는 직접적인 영역 중에 유도 무기,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과 그런 로켓 추진 부분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잠재적 위험이 되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무력에 대한 그런 준비 차원에서도 계속 국방비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계속 투자되고 있는 측면이라서 이 부분도 성장성이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 그게 예. 지금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죠. 예, 호주의 레드백과 지금 이제 호주에 가 있는 그게 대략 장갑차. 네. 총 사업 규모가 5조 원 정도 되고 이걸 수주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부가치가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네.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 디펜스에서 만든 레드백이 있고 또 이제 독일에서 만든 링스라는 네. 장갑차가 있는데 다른 영국이나 미국의 장갑차들을 다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갔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의 링스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상용화가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레드백 같은 경우는 이미 K21이라는 장갑차를 기반으로 변형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신무기 개발과 우리나라에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유도무기와 로켓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병영 자원이 줄어들고 이제 1대1로 사람이 그렇죠. 싸우는 그런 전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현무 시리즈 같이 그 전략적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수 있는 억지력을 발휘하는. 예.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무기의 개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뭐 소총 같은 경우는 비싸봐야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이지만 이런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한 발당 단가가 몇 억에서 뭐 몇백억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은 우리나라의 한화 정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방산에 대한 수요가 우리 정부도 있지만 예. 이제 수출도 많이 하는 쪽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이즈가 작은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중동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수출 금지 때문에 뭐 그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제한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유도 무기,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가격도 훨씬 저렴한 데다가 성능은 더 좋은 그런 그 어떤 개발 실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 뭐 이제 각축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유도 무기의 경우는 그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그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미국은 어떤 수출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입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출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네. 이게 계약서 체결할 때 얼마나 수출하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이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정확도가 낮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한화가 굉장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하나의 방산업체들이 직접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 비상장인데 예, 비상장. 지주 회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자회사들이 실제로 이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총괄하는 기업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보통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면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근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3세 경영체제에 들어갔는데 네. 그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분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는 그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자 경영,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취업 제한 조치가 그 풀려서 다시 경영으로 복귀한 김승현 회장도 장남이셨고 지금 그 세 아들 중에 첫째인 그 김동관 그 사장이 그 하나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하나의 그 이제 김승현 회장을 제외한 최대 지분 보유자는 단일 주주로서는 김동관 사장이 그 지금 1순위에 올라 있고 김동관 회장이 지휘하는 뭐 다른 그 솔루션 부분 그리고 또 에너지 그 태양광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 하나와 함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자한테 밀어주는 그런 특성상 하나의 어떤 그 지분 구조는 좀 탄탄하게 장자한테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네. 보니까는 개인 회사라고 돼 있는데 H솔루션을 예, 통해서 지분을 더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뭐 경영 체제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버넌스 경영 지배 구조가 이제 단단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이 어떤 힘이 집중되는 효과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 항상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서 뭐 금호그룹처럼 두산이나 이런 것처럼 분쟁이 있게 되면 주가가 항상 하락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가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고 그 또 차세대 경영자의 어떤 인성이나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인정됐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사실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 아주 젊은 나이에 김종희 선대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기억으로 29살인가에 맞아요. 그룹을 네. 승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를 뽑았다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승계 과정에서 동생 김호연 씨하고 굉장한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아마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 단속을 잘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두 아들한테 지분을 물려주기 전에 첫째 아들한테 미리 지분을 더 많이 물려줬고요. 실제로 지분 구조를 봤을 때도 첫째 아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배 구조의 문제, 그 지분 구조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 그 하나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금융 대한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방산이 있고 예. 그다음에 화학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이렇게 볼 적에 그리고 네. 또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예, 수소 쪽 있는데 네네. 이게 모두 김동관 사장한테 몰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산이 돼 있습니까? 아직 현재 그 금융 부분은 그 김동관 사장한테 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 지금 현재로서 김동관 사장이 그 이제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태양광과 수소 부분이고요. 그 태양광과 수소 부분뿐만 아니고 김동관 사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요즘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 산업 그 네. 부분이 뭐 차세대 먹거리다 해서 그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위성 업체인 세트라이의 그 네. 사회이서로도 등재가 좀 돼 있고 실제로 위성 사업과 로켓 사업 그런 차세대 그 우주 사업에도 직접적 개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가 하고 있는 그 방산 그 부분에서 로켓 추진과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시너지를 일으켜서 김동관 사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워낙 사업이 방대한데 네.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한때 중국 업체 때문에 화나가 상당히 고전한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전망이 밝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예, 고생을 많이 했었죠. 이제 하나가 집중했던 그 태양광의 그 주된 시장은 미국이었었는데. 모듈 사업이죠, 그리고. 예, 맞습니다. 네. 모듈 사업이니까 그게 그 전체 연관 산업, 그러니까 그 태양광, 네, 네. 예, 태양광 패널이 되는 실리콘부터 완전 제조해서 그 태양광으로 발전한 그 전력을 공급하는 데까지 오는 유관 산업 전체를 다룬 게 아니고 그 모듈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사이즈는 컸을지 몰라도 그렇게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한테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되면서 더 이상 중국의 기술이나 중국의 원재료를 갖다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적으로 그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태양광 산업과 친환경 사업 그리고 이런 그 녹색 산업계 관련돼서는 한국 기업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거죠. 그 중국 기업의 저가 수주나 저가 덤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미국 내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게 됩니다. 근데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 그럼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곳을 만드는 OCI 같은 경우에도 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그 OCI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네. 기업이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됐었다가 예. 지금 뭐 이제 대표적인 그 태양광 업체인 윤기실리콘 같은 곳에서 네. 최근에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구입하러 오기도 했는데 그건 뭐 미국과 그 중국의 그 대결 구도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 태양광 수요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이제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윤기실리콘에서 만드는 그런 태양광 모듈 그 원판 자체가 네. 미국에 납품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OCI가 다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주가가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주가가 그 고전하지 못하는 거는 2019년에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내부적으로 뭐 그런 그 사업 구조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방산 부분에서 자기들이 직접 핸들하던 부분에서의 그 어떤 마진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출액은 지금보다 이렇게 큰 차이로 뭐 그 적진 않았었는데 영업이익 구조가 이렇게 좋지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방산한 부분에서 수주 실적이 좀 늘어나는데 그걸 직접 다루면서 그게 다 이익으로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목표 주가는 뭐 35,000원에서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지금 그 증권사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3만 원 초반이니까 지금 계리율은 뭐 20에서 30% 이상 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안전한 종목을 갖고 와서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북한에서 다시 한번 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네. SLBM이나 뭐 이런 것 다음 주 태양절과 관련돼서 뭐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 뭐 바이든 네. 행정부가 단판을 짓기 위해서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방산주의 어떤 그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탄탄하니까 뭐 이거 들어가셔도 우리 그 이 김기성 앵커님과 그 장혜일 앵커님의 그 오프닝 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마음 고생하지 않고
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화 그러면은 네. 원래 뭐 화약 생산할 때부터 그랬지만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탄탄한 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씩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오너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어때요? 그 우리 김승현 회장님이야 워낙 네. 혈기방창하시니까 그렇지만 네. 밑에 네. 아들들도 그런 네.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요? 네, 그 혈기 왕성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거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 모두가 다 아실 텐데 요즘에 그 워낙 이슈가 되는 뭐 ESG 같은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버넌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가버넌스의 문제는 그 단속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ESG에 관계된 조직을 좀 만들고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게 너무나 그 크게 신문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뭐 문제 당사자였던 둘째와 셋째 같은 경우는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조용히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는 첫째 그 이제 김동완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그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바라는 아주 전형적인 그 경영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 기업에 투자하셨을 때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오너 리스크는 없을 거다. 예. 그러니까 한화에 관한 한은 형만한 아우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같은 장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듯 하기도 하고 네. 지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새로 신규 종목을 들어가자니 조금 부담스럽고 네. 그렇다 그냥 관망만 하고 있자니 좀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대형주에서 지금 이제 수급 불균형과 수급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투자 심리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그 올해 들어서 계속 물량을 그 이제 출회했던 거, 그 뱉어낸 물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투자 전략을 가져왔을 때 지금까지 그 대형 종목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 그리고 기관의 보유비를 높았던 업종들을 보시면 이미 기관의 물량이 거의 다 나와갖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관 물량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물량들은 더 이상 이제 하방 압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보시면 수급 불안 때문에 그 더 이상 뭐 그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하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관찰하시면 실패는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혹시 내일도 안정적인 기업을 들고 오실 예정이신가요? 예, 내일은 네. 제가 계속 여기 출연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그 한국 종목이 아니고 글로벌로 미국 주식 중에 아주 섹시하고 핫하고 굉장히 뜨겁고 변동성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안정적 배당 수익을 얻을 수 네. 있는 그리고 마음 편한 그런 종목들로 10배 오르는 종목 아니죠? 10배 오르는 종목. 예. 네. 배당을 10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섹시한 종목 좋아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리 78의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